철부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리고 뭐 빚을 못 갚는 상황에서 막 해외여행은 방학 때마다 다 가고, 20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30대에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. 안녕하십니까, 법무법인들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20대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개인회생이나 빚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, 오늘 특별히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인터넷 쇼핑 그만하고 내 빚부터 먼저 정리하자. 20대인데 벌써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지고 있다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. 나중에 사회에 처음 진출하신 분들이 자산을 조금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게 첫 번째로 사회 초년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특징에 근거해서 이게 빚이 생기는데, 첫 번째가 처음 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돈을 버는 만큼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사기도 엄청 많이 당해요. 그래서 책임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. 두 번째 특징이 적게 법니다. 처음 벌고 적게 버니까 당연히 조금만 잘못하면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학생 때는 살 수 없었던 걸 살 수도 있고, 이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. 20대 때 사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. 제가 좀 전에는 이제 20대 사회 초년생의 특징을 말씀드렸다면, 빚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60, 70대 빚보다 20대 빚이 제일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 제일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대가 제일 위험합니다. 이 빚은 40년 지나면 얼마가 되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20대 때 어쨌든 빚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, 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런 측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일반적인 회생이 36개월이 걸립니다.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24개월, 2년 만에도 해줍니다. 이게 20대 때 빚이 생기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적게 벌기 때문에 빚이 잘 안 갚아집니다. 그래서 또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율이 보통 10%가 넘어갑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게 되고, 그때부터는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요. 그걸 어차피 회생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려면 어쨌든 연체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, 그러려면 결국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사회 초년생이나 20대는 자산을 관리할 때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20대 때는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써서 한 달에 10,000원, 20,000원이라도 남겨야 돼요. 이때 벌써 이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빚을 내고 하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그래서 20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30대에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달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빚이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면 최대한 단기로, 그리고 가장 이율이 낮은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. 절대로 이 빚을 내가 나중에 갚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갑자기 뭐 부모님이 큰 병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, 최근에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, 각종 금융 사기 피해를 20대들이 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많이 당해요. 이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. 빚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. 20대는 특히. 이때는 어쨌든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그런데 결국 이때 할 수 있는 게 개인 회생, 또는 들어보셨을 텐데 파산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20대는 파산은 거의 안 시켜줍니다.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20대 때는 파산이 안 되고 개인 회생을 하셔야 돼요. 20대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이제 내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앞으로 점점 소득이 늘 것이고 그런 빚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 하시는데, 그 완전히 잘못된 착각입니다.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더 벌면 더 씁니다. 내 월급이 200에서 300이 되면 100이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이 더 모자랍니다.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쓰고, 후배들 만나면 고기도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벌어서 지금 빚을 갚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20대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만의 독특한 특징인데 뭐냐면, 최종적으로 어이없이 해결이 되는 게 부모 찬스,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어차피 20대들은 소득이 낮아서 빚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, 어지간한 집이면 급족 같은 아들, 딸이 개인회생 한다고 부모님이 아시면 갚아주세요. 근데 이게 또 애들이 착해서 그런가, 변호사님 이게 집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됩니다. 집에 우편 물으면 안 됩니다.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, 저는 뭐 그게 좋은 방법인가요? 어쨌든 빚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도움 받을 수 있으면은 모르는 집 돈 빌려 쓰느니 부모 돈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요 부모 찬스 하다 보면 저희도 좀 허탈할 때가 많아요. 그리고 두 번째가 20대들만의 특별한 빚이 생기는 이유가, 아까 뭐 사기 피해, 범죄 피해 이런 것도 많은데 치정에 얽힌 빚들이 많습니다. 이게 갑자기 헤어지면 어떡하느냐,
저희를 찾아오는 거죠. 얘 빌려준다고 빚을 5천만 원을 내서 남자친구 줬는데 이게 왜 내 빚인지를 모르는 20대들이 많아요. 대출은 실제로 누가 썼건 대출 계약의 명의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. 20대 분들 이 기본적인 걸 몰라서 어이없는 낭패를 당하고 친구 빚을 대신 받아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20대들은 내 돈의 개념도 확실히 약합니다.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개념도 약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. 아무래도 처음 돈 벌어보고 그러면 약간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거 같고 이러니까 막 시원시원하게 쓰게 되는데 다 나중에 돌아올 빚들입니다. 저희도 계약을 한 다음에 회생을 도와드리게 되는데 회생을 할 때 내가 돈을 어디 썼는지를 법원에 다 알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카드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법원에 다 제출을 하게 돼요. 그런데 20대 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아껴 쓸 수 있는 것 같은 포인트에서 돈이 사소하게 줄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배달 음식.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어요. 그리고 뭐 빚을 못 갚는 상황에서 막 해외여행은 방학 때마다 다 가고 이런 내역이 남아 있으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회생위원하고 법관들이 심사를 하는데 절대로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변제율이란 게 있는데 결국 내가 내 빚의 몇 퍼센트를 갚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껴서 잘 살았다 그러면 너는 한 30%만 갚아도 내가 회생을 시켜줄게 라는 결론이 충분히 날 수 있었는데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철마다 여행 가고 인터넷 쇼핑으로 작은 돈이지만 계속 쓰면 이게 뭐 한 40%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. 결국 회생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깎아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어떻게 보면 빌은 거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들어야 돼요. 대부분의 20대 분들이 참 알뜰하게 잘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좀 터무니없이 너무 어이없이 철부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점을 받게 됩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예전에 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. 욜로라고 하죠. 욜로적으로 한 1년 이상 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저를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100% 제 얼굴 보게 됩니다. 제 얼굴 보고 변호사비도 써야 되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법원이 내라는 서류 내고 반성문 내야 되고 할 게 많아요. 일부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. 주변에 사치스럽게 사는 친구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. 아, 너 조만간 법무법인 듣는 가겠구나. 너 조만간 회생하겠구나. 예외가 없습니다. 100%예요. 저 보는 일 없도록 최대한 알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 지가 뭐라고 뭐 어찌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 고소한다. 여러분 경찰서에서 저 만나면 제가 이렇게 웃지 않습니다. 화이팅.